그런 걸 알고 지금 일본이 했다는 그 부분이 더 소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의 소재로 예. 경제 공격, 경제 보복을 해온다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일 것이기 때문에 점점 아베 정권의 어떤 위치가 점점 없어질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예. 많이 부릅니다. 지난 5일에 민주당 특위에 합류하셨으니까 이제 네. 일주일 좀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도 다녀오셨고 네. 일본 가셨을 때 분위기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일본을 여러 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 또 저와 함께했던 기술자들, 예. 엔지니어들 또 야당 의원님들 또 기업인들 모두가 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아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다른 거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리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오신다고 해서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수출 규제 3가지 품목을 들었을 때 네. 정말 깜짝 놀랐다 네. 이 이야기거든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소재 규제를 한다고 하길래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실력이 거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1등을 해오고 세계 있는데 최고죠. 예. 어떻게 반도체 소재 규제를 해서 글로벌 그 밸류 체인을 이렇게 교란시킬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3가지를 들여다봤더니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예.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사업에 미세 공정을 뜨는 그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또 불화수소 이 부분을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앞으로 더 패권, 투자를 네,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소재로 쥐고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반도체 현장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저도 네.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있고 나서요. 우리 내부 언론에서라든지 전문가분들이 결국은 저건 일본이 부메랑으로 다시 맞고 어쩌면 일본이 더 피해가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가 맞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소재 규제가 되면 예. 반도체에 타격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예. 예. 그러면 반도체에 타격이 오면 전 세계의 반도체가 쓰이는 특히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삼성과 SK의 반도체를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예. 일본의 기업들도 대부분이 쓰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예. 소니 같은 경우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 또 닌텐도 이런 데는 고성능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걸 예. 써야겠네요, 그럼. 그러면 소재를 규제를 해서 반도체에서 미치는 영향보다 반도체를 써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 완성품의 가격이 반도체보다 한 20배는 더 비싸겠네요.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자체 내에서.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네, 거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실 소재 자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타격이 큰 줄 알았는데 최근에 김현종 이 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손 한 줌밖에 안 된다. 실제로 가장 큰 피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가 사실인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손 한 줌 표현은 좀 너무하신 것 같고요. 자신감의 표현이었네요. 뭐 그분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EUV용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수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첨단 기술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첨단 소재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소재까지도 사실은 성장을 시킨 거죠. 네, 저도 이제 설계팀에 있었는데 예. 그 소재를 써서 EUV 장비에서 그걸 테스트하려면 설계부터 다 다르게 해주고 검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그렇죠. 다시 해야 예, 되는 기초부터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 이상 저희가 동맹 관계죠. 90% 이상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모디티 무슨 제품처럼 어디서 사다 쓸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개발을 함께 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그렇게 성장을 시켰지만 소재의 성장이 또
또 반도체 첨단 기술의 반도체 성장을 또 함께 견인을 했던 거죠. 네. 그런 걸 알고 지금 일본이 했다는 그 부분이 더 소름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의 소재로 예. 경제 공격, 경제 보복을 해온다라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일일 것이기 때문에 점점 아베 정권의 어떤 위치가 점점 없어질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팩트 체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그 영향력보다는 사실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이 입는 피해는 덜하다. 이런 분석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예. 언론의 보도가 굉장히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황소가 있는데 정말 꼬리 보고 꼬리를 만지고 이게 유구다, 한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 과거사 문제를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전략 물자가 전쟁 물자로 쓰이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보면 전략 물자 관리는 대한민국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그 문제로 소재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일본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전략 물자 관리에서 문제점으로 나온 것들이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으로 밀반출된 게 있고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아이템을 보면 거기에 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아이템입니다. 레이더, 뭐 자동차,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또 반도체를 쓰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 규제로 인해서 우리도 그러면 그 전략 물자 관리가 안 됐으니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황소 꼬리 만져서 이게 한우인지 아닌지 육은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는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정할 수 없고 또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어려움은 불확실성. 기업은요, 특히 삼성이나 SK나 첨단 기술을 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10년, 멀게는 15년의 포캐스트를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제품을 제공할 건지 또 그 시점에서 어떤 소재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것을 공유를 합니다. 모든 기업들과 공유를 하고 또 우리가 납품하는 그 회사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또는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또 그들이 10년 이후에 어떤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로 공유가 돼가고 있거든요. 정보를 다 알아야 서로 계획표를 짜겠네요. 그래서 일본과도 그런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로드맵 안에 철저하게 있는 것인데 이걸 깨겠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협력 관계를 깨겠다고 나오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나오는 대책이 소재 국산화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뭐 등등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점에 좀 가장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소재는 한번 어떤 공정에 적용이 돼서 이게 이제 처음 시생산부터 매스 프로덕이라고 하죠. 이제 매스 프로덕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섣불리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새로운 소재가 들어와서 시생산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런을 깔아서 그조차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그 소재뿐만 아니라 이 소재를 규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입하는 입장에서 다른 모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모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수입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입 다변화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그런 장비, 부품, 소재를 열심히 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또 정말 이 중요한 부품, 소재, 장비를 했던 기업들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조금은 이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일본의 소재 부품에서 아주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한 상황이고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 뭔가
국산화를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일본의 한 몇 %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EUV 장비에서 쓰는 EUV PR 포토 예. 레지스터 같은 경우가 개발해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이 됐어요. 일단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긴 있군요, 우리도. 그렇죠. 아니 저희 함께 동맹 관계로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소재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노하우로 우리 국산화 하는 만들면 되는 거 데는 아니에요? 네, 빨리 뭔가 진행을 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한 인재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예산을 그야말로 지금까지 개발에 투여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투여가 오랜 시간 가능한가. 동안. 그리고 축적된 기술을 과연 얼마만큼 빨리 타이밍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빨리 우리가 우리 소재로 치환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과제죠. 예,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국가적인 어떤 화력을 집중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 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곳도 있고, 뭐 충분히 준비할 역량 된다, 우리 뭐 2개월이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고, 네.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느 쪽에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중에 부품과 장비는 다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본. 그런데 이제 기초 소재, 네, 소재 부분은 이게 기술은 코스트여야 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소재 개발을 해놨더라도 그것이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시장에. 경제성이 없으면 예. 반도체라는 제품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경쟁력 없는 제품을 소재를 적용을 하면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세계 무대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가격 경쟁력, 예. 품질 경쟁력, 또 타이밍, 이 삼박자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이걸 맞추는 데는 당장 되기는 많이 어렵겠죠. 필요하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삼성이나 SK에서는 특히 삼성과 같은 데가 EUV PR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비용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품질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내 제품을 뭐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게 아니라 품질이 떨어져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실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로 소재는 개발을 해 왔었어야 되고 수많은 테스트와 수많은 검증들을 거쳐야 프로닥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게 아마 몇 회를 거쳐서 몇 런을 흘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불확실하죠. 그런데 유저들은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수출을 저희가 해야 되는 기업들은 당장 필요하거든요. 예. 그럼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산업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거기서 타이밍에 맞춰서 TAT를 맞춰주려면 정말 고품질 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은 이런 걸 다 알고 지금 이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안을 저희가 뭐 조금 전에도 민간정 협의회 얘기도 좀 저희가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라는 것과 좀 괴리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비판에 대한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예. 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바로 현장에 제가 연락을 다 취해봤습니다. 근데 전혀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소개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예. 네. 누구라고 얘기는 하기는 그렇고요. 내용만. 네. 그런데 현장에서도 이 상황을 기술적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술을 오픈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또 유저들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이 기술이 문제다 아니다 언제 납품을 할 수 있다 없다 또 PR이 몇 개월치가 있다 없다 이런 자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영업 비밀에 그렇죠. 속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이고 신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안에서는
삼성이나 SK나 그 안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위원장님이 뭔가 그 현장과 또 네. 정부 정책관의 연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내놓는 대책들 중에 뭐 좀 더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은 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재택들에 대해서 좀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 또 산업적 팩트나 또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기술의 어떤 입장,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현장의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또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메시지가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치밀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은 제가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의 어떤 역할, 예. 또 정부의 역할, 청와대의 역할이 역할 분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민의와 함께 또 다소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또 치밀하게 또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예. 실질적인 대응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청와대는 이런 상황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기술적인 뒷받침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닌 얘기를 계속하면 일본도 무시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건 안 네, 되죠. 저건 아닌데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네. 당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위 부위원장이시니까 네. 현재 특위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좀 맞서서 어느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그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노력을 한 트랙으로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정확한 분석 그리고 예측 또 치밀한 계획 이런 중요한 대응에 있어서 그냥 추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바쁘시겠네요. 수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매일 아침 특위 전략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날 우리가 언론상이라든지 일본의 방향이라든지 예. 아베 정권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예,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그 해결 방법은 아베 정권이 철회하는 것 길밖에 없다. 일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